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시 오늘 제주 한승훈입니다. 오늘 제2공항 입지 선정 타당성 제조사 용역 검토위원회가 마련한 첫 도민 공개 토론회가 제주 테크노파크 대강당에서 열렸습니다. ADPI 용역 보고서 은폐 문제와 보고서 내용의 실현 가능성을 놓고 찬반 양측의 치열한 공방이 오고 갔습니다. 또 용역이나 보고서별로 많게는 1,000만 명 가까이 오차가 나는 제주 항공 수요 예측을 놓고도 엇갈린 주장들이 이어졌는데요. 오늘 토론회 현장 소식은 잠시 후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시 오늘 제주에서 준비한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립니다. 오늘 열린 제2공항 입지 선정 타당성 공개 토론회에서 어떤 쟁점 내용들이 집중 거론됐는지 토론회를 마련한 강영진 2공항 제조사 검토위원장을 모시고 직접 이야기 들어봅니다. 어제 첫 선을 보인 탐사 K를 통해 대학에 지원된 보조금 횡령 의혹을 단독 취재해 전해드렸는데요. 후속 내용 이어서 전합니다. 제주의 보석을 만나보는 고팡 뉴스, 이번엔 마을이 아닌 학교를 찾았습니다. 아름다움을 창조하는 한국 뷰티 고등학교를 소개합니다. 오늘 하루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뉴스브리핑 송보련입니다. 제주에 예멘 난민이 들어온 지 어느덧 1년이 되어가는데요. 제주도민이라면 꼭 알아야 할 오늘 제주의 시사 용어로 지난해에도 많이 회자됐던 인도적 체류 허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인도적 체류 허가는 난민으로 인정되지는 않지만 강제 추방될 경우 생명과 신체에 위협을 받을 수도 있어서 임시로 체류를 허용해주는 제도인데요. 허가를 받은 체류자는 1년간 국내에 머무르며 취업 등의 활동이 가능합니다. 1년의 체류 기간이 끝나기 전에 연장 허가를 받으면 다시금 1년간 국내에 체류가 가능한데요. 다만 1년이 지나지 않아도 체류자 모국의 정세가 안정되거나 국내법을 위반했을 경우 체류 허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지난해 난민 신청을 한 예멘인은 총 481명으로 이 중 단 2명만이 난민으로 인정받고 412명이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았습니다. 이 중 75%가 제주를 떠나서 일자리를 얻었다고 합니다. 지난해 정부는 예멘 난민에 대한 우려의 시각에 허위 난민을 가려내고 진정한 난민을 보호하겠다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과연 그 약속은 지켜졌을까요? 허지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 감귤 유통센터에서 일하는 예멘인 A씨. 일한 지 어느덧 8개월째에다 올해 둘째 아이가 태어나지만 요즘 걱정이 많습니다. 인도적 체류 허가자로 해마다 체류를 연장해야 하는데 난민 이의 신청을 제기하자니 가능성이 커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After 4 months, I will go to the immigration again to renew my visa, and I hope I don't want to found any kind of surprise. 정부는 지난해 6월 철저한 신원 검증으로 난민 심사의 정확도를 높이겠다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심사 인력 확충이 그중 하나인데 난민 신청자가 예멘인만이 아니라는 점. 여기에 신입심사관의 숙련도와 심사기간 문제 등으로 제주에선 난민 심사 300건 가까이, 전국적으론 19,000여 건이 정체돼 있습니다. 저희가 적체가 많이 돼 있는 것도 맞는데 그 좀 심사 숙련도가 어느 정도 붙어서 이제 속도가 나기 시작하면 저희가 좀 그 부분도 완화될 걸로 그렇게. 당시 정부가 약속한 난민법 개정도 요원합니다. 난민 신청자 자격이라면 국내에 체류할 수 있는 점을 악용하지 못하도록 난민법 개정까지 약속했지만 아직 입법 예고도 하지 못했습니다. 난민 심판원을 새로 만들어 이의 제기 절차를 줄이겠다는 계획도 부처 간 협의를 이유로 진척이 없습니다. 예멘인들이 한국에 입국한 지 1년이 지난 지금 난민 정책은 여전히 제자리 걸음입니다. KBS 뉴스 허지영입니다. 최근 정신질환자들의 강력 범죄가 이어지면서 보건복지부가 오늘 이에 대한 대응 강화 방안을 내놓았는데요. 제주에서도 선제적으로 정신과적 응급 상황을 대응하기 위한 협의체가 구성돼 앞으로의 행보에 관심이 모입니다. 보도에 안서연 기자입니다. 술은 얼마나 드셨어요? 이거요, 막걸리. 막걸리 한 병? 한 3병. 3병 드셨어요? 네. 이처럼 제주에서 119에 의해 이송되는 정신질환자는 하루에 2명꼴.
자해 등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지만 119에선 정신질환자인지 판단하기 어렵고 응급대응 체계에서조차 혼선을 빚고 있다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도내 등록 정신질환자는 조현병과 우울증, 알코올 중독 순으로 1,600명을 넘지만 정신질환자임을 밝히기거리는 사회의 분위기를 반영하면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런 심각성에 제주도가 소방과 경찰, 보건당국과 정신의료기관으로 정신응급 대응 협의체를 구성했습니다. 첫 회의에선 미흡한 정신과적 응급체계에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응급 입원 시에 어떤 응급 환자 처리에 있어가지고 시간이 걸리는 문제, 또 그 시간 안에 이 환자를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각자 이제 소방이나 경찰에서 또 우리 센터 직원들에서 힘든 부분들 그런 것들 이야기가. 저희도 이제 병실 문제 등에 대해서 건의를 드렸는데 도에서나 그 병원 측 입장에서도 최대한 이제 병실 확보를 통해서 대처해 나간다고 답변을 드린 상태입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산남 지역에 세포림이 증축이 된다든지 이랬을 때 산남 지역에 정신과 병동 설치 문제도 저희들이 행정기관에서는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관별 응급 대응 애로사항을 나눈 협의체는 이 내용을 토대로 조만간 구체적인 대응 체계를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KBS 뉴스 안서연입니다. 2012년부터 2021년까지의 제2차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수정계획에 포함된 프로젝트의 상당수가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심의회가 최근 가결한 평가 결과를 보면 전체 19개 프로젝트 가운데 양호평가를 받은 프로젝트는 특성화고 미래융합대학 연계사업 등 3개에 불과했고 환경자원 총량관리 시스템 제도화와 청년뱅크재단 설립 등 8개 사업은 현실성이 없고 협업도 부족해 미흡평가를 받았습니다. 제주 지역 노동 환경이 열악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제주도가 한국노동사회연구소에 맡겨 진행하고 있는 노동정책 기본계획 수립 용역 중간보고회 자료를 보면 지난해 기준 도내 임금 근로자 비중은 65.7%로 전국 최하위에 머물렀고 2017년 하반기 기준 평균 임금도 216만 원으로 전국 꼴찌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도내 청년 무직자의 47%가 구직 포기 상태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제38회 스승의 날 기념 행사가 도내 교사와 학생 5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오늘 제주 학생문화원에서 열렸습니다. 오늘 기념식에는 광양초 강경숙 교장이 근정포장 훈장을, 월랑초 양지혜 교장이 대통령 표창을 받는 등 모두 130여 명이 표창을 받았습니다. 이성문 교육감은 기념사를 통해 교사들이 교육 본연의 역할에 집중하도록 교육 중심의 학교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제주도 교육청은 학교에서의 교권 침해 건수가 2016년 40건에서 지난해 18건으로 줄었다며 멘토 연결 등 학교별로 운영하는 사제 소통 프로그램의 결과라고 분석했습니다. 또 교권 침해로 피해를 본 교사들을 위한 교원 심판을 운영하고 심리치료 비용을 지원하는 등 교권 보호 지원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제주 4.3 평화재단은 내일부터 4.3 희생자 유해 신원 확인을 위한 유가족 체열을 진행합니다. 올해는 4.3 희생자 유해 신원 확인률을 높이기 위해 기존 희생자 4촌까지 하던 체열을 직계와 반계 6촌까지 확대합니다. 체열을 원하는 4.3 유가족은 내일부터 8월 15일까지 제주 한라병원이나 서귀포 열린병원을 방문하면 됩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지적장애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53살 A모 씨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지적장애가 있는 19살 피해 여성을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가 흉기로 위협한 뒤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앞서 첫머리에서 소개해드린 것처럼 제2공항 입지 선정 타당성 재조사 검토위원회가 마련한 첫 공개 토론회가 오늘 오후에 열렸는데요. 토론회에서 어떤 논의가 이루어졌는지 제주 제2공항 입지 선정 타당성 재조사 검토위원회 강영진 위원장을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들어볼까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토론회에서 어떤 논의가 이루어졌는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역시나 ADPI 보고서 이 문제가 가장 큰 쟁점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검토회의가 오전에 열렸고 오후에 토론회가 열렸는데 역시 가장 관심 있는 뜨거운 주제는 ADPI 보고서 문제였습니다. 네. 사실 이 보고서에 대해서는 이전에 뭐 대책위도 그렇고 검토회의 1차 활동 때도 내용을 몰랐었는데 제조사 용역진도 마찬가지고요. 제주 KBS가 얼마 전에 보도한 이후에 지금 가장 뜨거운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강 위원장님께서는 국토부와 사전 타당성 용역진이 밝힌 ADPI 보고서를 배척한 이유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신지요? 저는 위원장으로서 어떤 특정 사안에 대해서 특별한 어떤 입장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위원장이기 때문에 이 검토위원회 활동이 원만하게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데 주력할 뿐인데요. 네. 오늘 검토위와 토론에서 논의해 보니까 뚜렷한 쟁점이 하나 부각되는 게 있습니다. 일단 ADPI 측에서는 제주의 항공 수요가 향후 뭐 필요한 수치만큼 그걸 충족시킬 수 있는 대안을 이제 제시를 한다고 했는데 그걸 국토부 또는 용역진이 이제 반영하지 않았죠. 사타 보고서에. 이게 왜 어떤 절차로 그걸 반영하지 않았는지 하는 게 이제 논의가 많이 됐는데 네. 아직까지 뚜렷이 납득할 만하게 해명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음번 회의 때 관련 용역진을 출석시켜서 그에 대한 자세한 답변을 듣기로 했습니다. 항공 수요 예측과 관련해서도 이 부분 참 이번 토론회에서도 쟁점이 아니었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제 당시 이 사타가 추진될 때만 해도 제주도의 관광객이 굉장히 급증할 때고 또 도민들도 많은 관광객이 올수록 더 잘 살게 된다라는 희망을 갖고 공항 인프라 확충을 요구했을 텐데 네. 그래서 국토부도 이 사업을 추진했을 텐데 그 후에 많이 달라졌죠. 과잉 관광 문제도 제기되고 환경 수용력 문제도 나오고 특히 그 국토부나 또 용역진이 이 사업을 추진할 때 애초에 설정했던 관광 수요가 그게 과연 맞게 예측된 것인지 설정된 것인지 또는 수요 관리를 할 필요가 있는 건 아닌지 하는 게 새롭게 이제 제기된 쟁점 또는 관점이고요. 네. 그에 따라서 지금 계속 그 논의가 뜨겁게 되고 있습니다. 원희룡 지사는 공론 조사를 전혀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입장이지 않습니까? 네. 위원장께서는 이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사실 좀 논의하려면 좀 복잡한 문제인데요. 우선 그 전에 명백히 할 필요가 있는 게 이 제주 제2공항에 대해서 찬반에 따라서 입장은 다를 수 있는데 그 거의가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거의 모두가 동의하는 사실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이 제2공항 문제는 제주도의 미래 그리고 도민들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안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 사안을 최종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할 주체는 다른 누구도 아닌 제주도민들이라는 거죠. 그 점도 뭐 명백할 테고요. 그다음 둘째는 이 사안이 꽤 복잡하고 또 뭐 찬반이 많이 엇갈릴 수밖에 없는 사안입니다. 따라서 도민들이 판단하고 결정할 때 이 내용을 자세히 알고 그리고 깊이 있게 숙고도 하고 그래서 이제 여론을 제대로 형성해서 판단하고 결정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에 따라서 결국 필요해지는 게 활발한 적극적인 여론 수렴 활동인데요. 오늘 토론회도 그런 차원에서 이제 처음으로 열리게 된 거고요. 앞으로 그런 일종의 도민들이 자세히 알고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기회가 더욱 활발히 많이 주어지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 과정에서 공론조사는 도민들의 여론을 수렴하는 한 가지 방법일 뿐입니다. 이거는 이견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 이후에 전에 제가 참 원 지사님 따로 뵀을 때 말씀을 나눠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 중요한 어떤 사실에 대해서는 원 지사님도 뜻을 같이 하고 그리고 여론 수렴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입장도 분명히 하셨거든요. 따라서 그런 도민들의 여론을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고 또 공정할지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해서 합치점을 찾아갈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네. 검토위 활동 연장 기간이 약 한 달 정도 남았고요. 또 네. 토론회도 두 차례가 남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럼 앞으로 검토위에서 짚어나갈 쟁점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일단 지금까지는 제주의 항공 인프라 수요 예측 그리고 인프라 적절한 확충 규모 이에 대해서 가령 기존 공항 확충이냐 아니면 제2공항 건설이냐 이런 거에 대한 논의가 돼 왔다면 ADPI 보고서 문제 포함해서 다음번에는 그렇다면 제2공항이 진짜 필요하다고 한다면 정말 그게 가장 바람직가 아니라면 어디에 설치하는 게 가장 공정하고 또 최선인지 하는 거에 대한 검토가 이제 필요합니다. 그에 대해서 지금까지 성산 주민들은
이게 과연 공정하게 또 최선의 부지로 선정된 것인지 납득하지 못하는 주민들이 많고요. 그래서 다음 검토위 그리고 토론회 때 그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논의해서 뭔가 좀 납득할 수 있는, 특히 해당 지역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결론을 도출을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다음 달 17일에 이제 그 검토위 활동이 이제 끝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검토위에서 그 내용들을 종합을 해서 권고안을 내놓게 되는 거죠? 네, 그렇죠. 일단 저희 활동을 총 결산하고 도민들의 여론을 또 수렴하고 이 사안을 어떻게 이제 매듭짓고 결론을 내리는 게 또 풀어가는 게 가장 바람직한지 하는 이제 최종 어떤 뭐랄까요 결과물을 제시하는 게 바로 권고안인데요. 그건 이제 도민들의 입장을 떠나서 누구나 좀 납득할 수 있는 내용이어야 될 테고 또 국토를 비롯한 정부에서도 수용할 만한 내용이어야 될 겁니다. 그걸 어떻게 이제 마련하느냐 하는 게 저희 검토위원회 과제고 특히 위원장인 저로서는 가장 고민스러운 대목인데요. 앞으로 뭐 최선을 다해서 도민 여론을 수렴하면서 합치점을 찾아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검토위원회의 권고안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보시는지? 일단 그 제2공항 문제를 둘러싸고 이 도민 사회가 양분돼 왔습니다. 사실상 여론이 분분한데요. 찬반 입장에 따라서 그런 이제 갈등을 해소하고 다시 어떤 식으로든 모든 도민들이 수긍할 수 있는, 받아들일 수 있는 결론이 도출되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게 이제 권고안의 핵심 내용이 돼야 되겠죠. 네. 그리고 정부도 뭐 또 제주도 당국도 좀 더 받아들일 수 있는, 그래서 이 문제를 원만하게 매듭질 수 있는 결론을 도출하는 그런 쪽으로 유도하는 역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토론회가 이제 앞으로 2차례 정도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뭐 이미 뭐 일정은 정해진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언제 어떤 식으로 열리는지도 좀 소개해 주십시오. 오늘 1차 토론회가 있었고요. 다음 2주 후인 5월 29일 역시 제주에서 2차 토론회를 갖게 됩니다. 그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로 제2공항 부지 선정 과정의 적절성 문제에 대해서 토론회를 갖게 되고 또 도민들의 의견도 듣게 될 테고요. 그리고 마지막 3차 토론회는 아직 정확한 내용 방식은 미정인 상태입니다. 가능하면 모든 도민들이 관심 있게 지켜보고 또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주도의 언론사, 특히 방송사와 협조해서 방송 토론 방식으로 진행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2공항 갈등 해소를 위해서 정부와 또 제주도 차원에서 어떤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예, 제2공항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많고 특히 제주도의 미래가 어느 쪽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어떤 논란까지도 같이 개입되는 게 이 문제입니다. 따라서 오늘 같은 토론회처럼 도민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참여하고 또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회를 많이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네. 그런 후에 도민들이 양쪽의 균형 잡힌 정보를 잘 듣고 제대로 판단해서 이 사안에 대해서 역시 결정권자인, 주권자인 도민들이 판단해서 결정할 수 있도록 여론 수렴 절차를 충실히 밟아가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국토부가 또 지역 주민들과 성산 지역 주민들과 그 대화의 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대상이라든지 이런 그 장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 성산 또 성산 지역 주민들만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냐 이런 또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양측면에 다 뭐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일단 현재로서는 성산 제2공항으로 이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가장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는 성산 주민들이겠죠. 찬반 양측 모두. 따라서 뭐 일단 성산 지역에 가서 성산 주민한테 알리고 의견을 듣고 하는 절차 뭐 필요할 테고요. 다만 이것은 성산 지역 주민만이 아니라 제주도 도민 전체에 이게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고 그러니까요. 관심사입니다. 따라서 성산을 넘어서서 제주도 도민 전체가 함께 참여하고 논의할 수 있도록 하는 장도 같이 마련해놔야 될 거로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어제 이 시간 탐사K는 도내 한 대학에서 이루어진 지난해 보조금 지원 인력 양성 사업의 횡령 의혹과 엉터리 현장 실습 실태를 보도해드렸죠. 2017년 이 학교에서 이루어진 전기차 인프라 구축 인력 양성 사업도 추적했는데요. 교수들의 학자적 양심은 어디로 갔는지 묻고 싶을 정도입니다. 2017년 제주도에 보조금 3천만 원을 지원받은
전기공학과의 전기차 인프라 구축 인력 양성 과정. 그런데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해당 대학의 전기공학과 학생 4명을 제외하곤 모두 다른 대학 아동 관련 전공생들입니다. 학생들과 모두 통화해 확인해 보니 교수의 추천으로 받았다는 공통점이 발견됩니다. 이 교수는 아동 관련 전공 학생들의 시간 강사이자 전기차 인프라 양성 과정의 취업 실기 과목 강사였습니다. 있다고 해서 한번 들어보자고 해서 추천으로 갔었어요. 학교 교수님이 추천해 주셔서 친구들이랑 다 같이 우연히 들었거든요. 사업을 추진한 학교의 전기과 학생들 참여가 저조하자 다른 대학에서 이 사업과 관련 없는 전공의 학생들이 동원된 셈입니다. 탐사 K팀은 당시 출석부 역시 조작됐다는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당시 출석부를 입수했는데 15명 수강생 전원의 출석률은 100%. 그런데 학생들은 결석이 잦았다고 증언합니다. 수업이 얼마만큼 이뤄졌는지 여러 번은 아니었어요. 5손가락에 꼽을 정도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네. 저는 한 5번과 6번 간 것 같거든요. 많이 가지는 못했어요, 제가. 2017년 이루어진 7명 담당 교수의 이론과 실기 수업은 교수당 30시간. 당시 200만 원 상당의 실습 재료 구입 품목을 취재한 결과 LED 조명과 원형 센서 등으로 전기차와 상관없는 재료들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예, 이 재료에 맞서는 전기차 인프라 관련 쪽에 관련된 재료는 관련 쪽에는 없다고 이렇게 저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일반 공사 자재예요. 아, 집안 내부 공사할 때? 네, 건물 짓고 막 그럴 때 쓰고 막 그런 거. 더 황당한 대목은 2017년에도 수업을 하지 않은 교수의 이름으로 보조금을 받았다는 점입니다. 2017년에 모 교수가 문자 메시지로 강의비를 돌려주라고 요청해서 계좌로 입금했어요. 한 번은 현금으로 돌려준 기억이 있습니다. 엉터리 운영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9개월 동안 진행되는 인력 양성 사업의 마지막 과정인 학생들의 사업 만족도 조사와 인적성 검사는 제대로 이뤄졌을까? 사업을 추진한 교수는 지난해와 2017년 도내 모 연구원에 모두 700여만 원을 주고 조사를 맡겼습니다. 등기부등본에 나와 있는 연구원 주소로 찾아가 봤습니다. 한 아파트 지하실이 나옵니다. 그런데 연구원은 고사하고 사람의 흔적조차 보이지 않습니다. 계신가요? 건물의 경비원조차 연구원 이름을 전혀 들어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이전 연구원이라는 거는 아예 모르시는? 몰라요. 전혀 모르시고. 네. 연구원 대표 연락처로 문의하자 뜻밖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만족도 조사랑 인적성 검사 어떻게 진행됐는지 여쭤보려고요. 그러면 저도 교수님하고 통화를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취재 결과 이 연구원 원장은 다름 아닌 이 사업을 추진한 교수였습니다. 해당 교수는 학생들의 만족도 조사 과정에서 만족도가 높다라는 응답을 하라고 부추겼다고 합니다. 선생님 그렇게 말했어요. 너네가 좋았다고 해줘야 그 다음 후배들이 또 한 번 더 갈 수 있다. 저희 좋았다고 다 체크했죠. 이에 대해 해당 교수는 만족도 조사와 인적성 검사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강사비를 돌려받은 의혹에 대해서는 오히려 돌려받은 의미가 뭐냐며 취재진에게 되물었습니다. 만족도 조사 언제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 담당 사람을 선정하고 나서는 제가 신경 안 쓰잖아요. 다른 교수를 통해서 돈을 받으신 적은 없었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돌려받는다는 의미가 뭡니까? 그것만 얘기해 주십시오. 그런 적 없습니다. 취재할수록 석연치 않은 한 학교의 인력 양성 사업. 취재에서 드러난 최근 2년 동안의 문제인지 2011년부터 이 대학에 지원된 수억 원의 혈세가 정말 학생들의 미래를 위해 사용되긴 한 건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탐사K입니다.
오늘은 38번째 맞는 스승의 날입니다. 7시 오늘 제주에서는 사흘간 제주 교육 현장을 들여다보고 주요 교육 현안에 대한 입장을 들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마지막 주자로 조금 늦었지만 배움의 길에 용감히 발을 디딘 열정 가득한 제자들을 위해 10년 동안 봉사하고 있는 동료 평생학교 한복수 선생님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우선은 동료 평생학교가 어떤 곳인지 좀 소개해 주십시오. 동료는 사단법인으로서 그 안에 동료 평생학교, 동료 청소년학교, 그리고 봉사단과 문화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그중에 동료 평생학교는요.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학업을 마치지 못한 성인분들을 위해서 배움의 기회를 내주고 있는 그러한 곳인데요. 올해 4월 6일에 창립기념 44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이게 또 어떤 교육 과정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희 동료는요. 주간에 초등과정이 2개 반이 있고요. 야간에 초등과정이 3개 반, 그리고 중학과정이 3개 반, 고등학교 과정이 1개 반으로서 지금 9개 반을 운영하고 있고요. 네. 재적 학생은 230명에 자원교사가 50명이 수고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특별히 저희 학교는 2013년부터 초등학교 학력 인정 학교로 기관으로 인정을 받아서 운영되고 있고요. 특별히 또 작년서부터 중학교 학력 인정 과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 셋을 키우는 주부로 사시다가 2009년에 이제 평생 동료학교에 이런 교사가 되셨는데 어떻게 해서 이제 교사가 되겠다고 마음을 먹었을까요? 저는 결혼해서 계속 가정주부로만 살았어요. 네. 근데 2008년도에 동료에서 열심히 봉사하시던 분이 저희 집에 놀러 왔다가 제 삶을 보고 삶은 이렇게 혼자만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다. 밖에 나와서 남을 위해서 살고 남을 위해 봉사하고 배려할 때 더 가치 있는 삶이 되니 한번 같이 해보지 않겠냐고 해서 제가 마음을 움직여서 2009년서부터 봉사를 해서 지금까지 오게 됐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보면은 그 추천해 주신 그분이 참 고마우실 것 같아요. 네, 고맙죠. 지금도 같이 하고 있어요. 네, 어르신들을 상대로 이제 수업을 진행을 하고 계신데 어떻게 가르치는지 뭐 선생님만의 그런 가르치는 노하우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항상 시로 접근을 합니다. 시는 문장이 짧고 또 그 안에 삶이 녹아 있어서 어른들이 굉장히 좋아하세요. 그리고 저는 또 신앙송을 배워서 그분들 앞에서 낭송도 해드리고요. 그러다 보면 같이 읽고 또 외우고 하면서 자연스럽게 시를 사랑하는 그런 분위기가 되어서요. 그러면서 지금까지도 저는 수업 시간에 계속 시를 활용하면서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공부하고 있어요. 네, 시를 통해서 이제 수업을 하신다고 하니까 이게 제가 생각하기에도 좀 딱딱한 그런 분위기가 아니라 정말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네, 네. 어르신들이 좀 편하게 수업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네, 들거든요. 네. 10년 지금 이제 교사 생활을 하고 계신데 혹시 가장 기억에 남는 제자가 있다면 누가 있을까요? 제가 맨 처음에 2009년도에 만났던 분인데요. 그때 그분들은 다 기억이 나는데 딱 한 사람만 이렇게 꼬집어서 말씀해 달라면 그분은 그 당시에 저희 학교에서 제일 연장자로서 나이가 80이 넘으신 분이셨어요. 네. 그 나이에도 불구하고 성실하게 결석도 않고 학교에 잘 나오셨는데 그때 한글 공부를 위해서 일기를 쓰셨는데 일기장에 항상 글씨 옆에 보면은 그림을 그리셨어요. 제가 그 일기 중에 하나를 기억하는 거 있는데 네. 콩국은 넘치고 불행이는 들어오고 애기는 울고 무슨 것부터 먼저 해야 될지 몰랐던 그때가 있었수다. 이렇게 제주도말로 썼고요. 네. 그 옆에 그림은 남편분이 이렇게 소를 끌고 울타리로 들어오는 그런 모습이 그려진 그림을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그분이 어느 날 저에게 와서 가방 속에서 뭔가 꺼내더라고요. 선생님 선물이에요 해서 보니까 스케치북에 색연필로 꽃을 가득히 그려서 주셨어요. 정말로 저 그 감동스러운 그 그림은 제가 잊을 수가 없고요. 근데 그분은 2013년도에 졸업을 하셨어요. 네.
그 뒤에 책을 내셨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살아 계신지 어쩐지 모르시지만 살아 계시면 한번 꼭 만나 뵙고 싶어요. 네, 이 방송을 통해서 서로 이제 이렇게 스승과 제자 간의 연락이 다시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어르신들을 가르치는 교사가 된 이후에 혹시 한복수 선생님의 삶에 있어서 어떤 변화가 좀 있었을까요? 네, 제가 남들을 가르치는 입장에 서서 보니까 제 자신이 부족한 걸 많이 느끼게 돼서요. 그래서 저 역시 뭔가 배워야 되겠다는 생각에 제일 먼저 평생교육사 자격증을 취득을 했고요. 네. 그걸 계기로 해서 지금까지도 계속 쉬지 않고 공부를 하면서 그야말로 가르치면서 저도 성장하는 교학상장의 길을 걷고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정말 배움에 목말라 하시는 어르신들을 위해서 우리 한복수 선생님께서 더욱더 힘써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번에는 시청자 여러분의 특별한 이야기가 희망이 되고 위로가 되는 뉴스로 전해지는 순서죠. 오늘 고팡 뉴스에서는 아름다움을 창조하는 이미용 분야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꿈의 날개를 펼치고 있는 한국뷰티고등학교 학생들을 만나봅니다. 창고 속에 소중하게 간직한 보물 같은 이야기를 전하는 고팡 뉴스 시간. 아름다움을 통해 자신만의 꿈과 희망을 찾아가는 한국뷰티고등학교 학생들의 이야기를 지금부터 소개해드릴게요. 저희 학교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미용 분야에 특화된 고등학교입니다. 토탈뷰티과 단일 전공으로 이 안에서 헤어, 피부, 메이크업, 네일아트 등 4가지 분야를 배우며 우리만의 꿈과 적성을 찾아가고 있는데요. 특히 3년 동안 학년이 진급할수록 전 과정이 이론과 실습 위주의 수업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그래서 졸업할 때쯤이면 학생들이 개인의 역량에 따라 최대 4개의 자격증까지 취득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저희 학교는 제주도에서 가장 높은 취업률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학교 섬세하게 학생들에게 지원을 많이 해주고 제가 메이크업을 하고 싶어서 이 학교에 왔는데 그거에 대해 더 배워가고 다른 사람들보다 한 발자국 더 앞서서 나갈 수 있어서 좋았어요. 얼마 전 제주도에서 개최한 기능 경기 대회에서는 헤어 디자인 부분에서 1위부터 3위까지 무려 저희 학교 학생들이 석권하기도 했는데요. 제가 1등할 수 있었던 거는 한국뷰티고등학교가 먼저 도와주셔서 1등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이번에는 저희 학교만의 특별한 자랑거리인 학교 기업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현장에 나와 있는 김세훈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김세훈 리포터입니다. 저는 제주 특성화 중 유일한 학교 기업인 KBS에 나와 있는데요. 방송국 KBS가 아닌 한국뷰티고등학교 KBS입니다. 2015년부터 한국뷰티고 내 헤어관리샵을 비롯해 카페, 피부관리샵이 운영되고 있어 학생들의 실무 능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되고 있는데요. 마을 주민분들이나 학생들을 저렴한 가격으로 머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살롱이 학생한테 많은 도움이 됩니까? 실제 샵에서도 이런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취업에 나가서도 어차피 똑같은 방식으로 되니까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학교 기업은 학생들의 재능 교육과 미용 봉사활동으로 이어지면서 실무와도 직접 연결돼 학생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저희 학교 자랑거리 정말 많죠? 대박이지 않나요? 이번 뉴스는 뷰티 뉴스 순서인데요. 올 여름 유행할 헤어스타일과 그 네일아트 스타일링 연출법을 홍은전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네, 올여름 유행할 헤어스타일과 네일아트 스타일, 이 문을 열면 바로 공개됩니다. 보이시나요? 저희 학교 뷰티고에서는 학생들이 쉬는 시간에도 친구들에게 헤어스타일과 네일아트 등을 서로 해주며 서로의 꿈을 함께 키워나가고 있는데요. 올 여름 헤어 트렌드는 뭐였지? 허쉬컷인데 이거 허쉬컷 좀 레이어드 쳐가지고 레이어드 해서 좀 가볍게 보이게 하는 거고, 그리고 네일 트렌드는 프렌치 여름에. 이거는 프렌치 기법이고 여름에 청량감을 줄 수 있어서 많이 사용돼요. 이렇게 해서 친구가 해준 것이 완성됐어요. 친구랑 같이 하다 보니까 쉬는 시간에 하면서도
재미있게 할 수 있을 것 같고 이것도 하나의 공부인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아요. 오늘 한국 뷰티과 학생들이 전해드린 헤어와 네일 연출법 잘 참고하셔서 올여름 트렌드 리더에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스승의 은혜는 하늘 같아서 5월 15일 정말 모든 선생님께 존경스러운 날인데요. 네, 저희 학교 졸업생이시자 교생 선생님으로 실습을 나오신 양명주 선생님을 모셔보겠습니다. 아이고 선생님 여기 오자마자 폭삭 속았수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이 학교에 다시 오신 소감이 남들보다 남다르실 것 같은데 소감이 어떠신가요? 네, 확실히 모교로 다시 오기 때문에 마음가짐부터가 남달랐던 것 같아요. 바뀐 것도 많고 새로운 친구들을 만난다는 기대감도 있었고 제가 수업을 들었던 선생님들을 만난다는 설렘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사회 경험을 어느 정도 하셨잖아요. 이제 졸업하시고 나서 뷰티고를 다시 봤는데 느낌이 어떻다 이렇게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제가 학교를 다니면서 가장 장점은 우리 학교 선생님들의 능력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고 그런 선생님들로부터 뛰어난 기술을 전수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말솜씨가 역시 남다르시던데 혹시 대본 따로 구해서 외우셨나요? 아니요. 진짜 잘하셔가지고. 이 뷰티고를 졸업하시면 뛰어난 언변 능력도 가지고 가실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언변 능력이 뛰어나신 양명주 선생님이셨고요. 지금까지 곱학뉴스를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감사드립니다. 스승의 은혜는 하늘 같아서 볼수록 높아만 지네. 참되거라 바르거라 가르쳐 주신 스승은 마음의 어버이시다. 뷰티고등학교가 최고예요! 스승의 날인 오늘도 대체로 맑은 가운데 제주시 오등동과 안덕, 한림 지역은 한낮에 27도를 넘는 초여름 날씨를 보였습니다. 내일도 동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구름 많다가 낮부터 대체로 맑은 날씨가 되겠고요. 보통 이맘때 낮 최고 기온이 22도 선이지만 내일은 한낮에 2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구름 사이로 강한 볕까지 내리쬐면서 여름같이 덥겠는데요. 자외선 차단에도 유의하셔야겠고요. 맑은 날씨와 함께 자외선이 강해지면서 오존 농도도 높게 나타나겠습니다. 현재 건조특보는 내려져 있지 않지만 맑은 날씨 탓에 대기가 건조합니다. 다가오는 금요일부터 비 소식이 있는데요. 비가 오기 전까진 화재 예방에 특히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내일도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을 유지하겠습니다. 내일의 지역별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16에서 18도 분포로 오늘과 대체로 비슷하겠고 낮 기온은 26도까지 오르며 초여름 날씨처럼 덥겠습니다. 내일도 해상에 안개가 짙게 낀 곳이 많겠고 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앞바다에서 최고 1.5m로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내일 오후부터 제주도 남쪽 먼바다에 바람이 차차 강해지겠습니다. 물결은 최고 2.5m로 높겠는데요. 해상 활동하실 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기압골의 영향으로 모레 금요일 오후부터 토요일까지 비 소식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다음 달 3일 최정숙 선생의 일대기를 다룬 창작 뮤지컬이 첫 선을 보인다고 합니다. 최정숙 선생은 제주 초대 교육감이자 항일 운동가인데요. 일제강점기와 해방이라는 혼돈의 시대 속에서 스승으로 산다는 건 어떤 의미였을까요? 참 쉽지 않았을 그 길을 묵묵히 걸어왔던 선구자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우리 사회와 공동체가 지켜질 수 있었을 겁니다. 스승의 날을 보내면서 스승이 안고 있는 무게를 다시 생각해 봅니다. 7시 오늘 제주,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